이거 매주 쓸 거야. 이렇게 매주 줄 거고. 어? 완전 챙겨왔니? 네. 매주 쓸 건데, 얘들아, 얘 16, 17, 18, 20. 얘네들은 분자량이 16인 건 얘밖에 없고, 17은 얘밖에 없다 그랬어. 그지? 분자량이 저렇게 나오면 쟤네들밖에 없고, 우리 말이야, 이 단원 내용과 약간 결부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주기 수소화합물이잖아. 그지? 자, 이주기 수소화합물이다. 전체 전자수 몇 개게? 이주기의 마지막에 있는 비활성 기체 누구야? 네온의 개수랑 같단다. 10개다. 전체 전자수는 10개야. 이주기 수소화합물들은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10개씩이야. 응? 이 단원에 약간 결부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 그럼 3주기 수소화합물의 전체 전자수는 몇 개겠냐? 3주기 끝에 누구 있어? 아이 참. 아르곤 있는 거 알지? 아르곤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8번. 18개 있단다. 3주기 수소화합물의 전체 전자수는 18개고 2주기 수소화합물의 전체 전자수는 10개야. 상식? 알아들어? 맞잖아. 6개, 4개, 7개, 3개, 8개, 2개, 9개, 1개. 알지? 응? 10개란다. 자, 그리고 28. 그래서 7의 배수로 나온다고 그랬고, 얘가 CnHEn의 형태를 띠면, 분자량이 다 7의 배수가 되지. 그리고 26은 나중에 쓸 거라고 했고 쓰지 마. C2H2CuHu 정도가 그지? 26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3g이 나왔어. 그럼 얘 이거 하는 거 되게 뻘쭘한 거 알아? 좀 니들한테 너무 문제 푸는 기계처럼 요구하는 암기되길 원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나도 선호하진 않지만 가치관의 변화로 자 분자량 30짜리 요렇게 있어.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얘네 둘이라 그랬지. 얘네 둘이랑 분자량비가 3대 4 누구야? 누구라 그랬어? 프로파인 C3H4라고. 익혀두면 좋다고. 그래서 매주 쓸 거라고. 자, 32. 얘네 둘이 7대 8. 분자량비가 7대 8인 화학 반응식으로 자주 나온다. 그래서 CO랑 O2랑 CO2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엄청 자주 나와. 화학 반응식은 나중에 또 써주기도 할 거고. 얘 44. 자, 44는 11g이 나오든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은 얘네 셋 중에 하나야. 알지? 그리고 46 23g 나왔다 그럼 NO2라고 했지. 2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NO2야. NO2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N2랑 11대 19에 분자량비를 가지는 친구 누구라고 했어? N2 O3 기억나? 그래서 38g 나오거나 19g 나왔다 그러면 N2O3인가? 라고 접근하면 거의 다 맞아. 좀 창피하긴 해. 창피하긴 하지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그래. 응? 거의 틀리지 않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셋이 연결되는 화학 반응식이야. 분자량비 몇 대 몇 대면 2대 4대 5의 분자량비를 가진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 뭐 COF2, N2F2, CF4, C2F4 요것들
있구나라고 적당히 생각해봐도 되겠고, 자, 우리 숙제들 했지? 숙제들 했어? 완자 숙제한 거에서 질문 있니? 시원아, 완자 숙제가 123쪽까지였어. 완자 꺼내렴. 있어? 뭐? 120. 120쪽에 11번? 야,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또 뭐 있어? 번호. 페이지 번호 없어? 123쪽에 123쪽에 6번. 됐어? 숙제를 안 해서 몰라? 도윤이는 없어? 된 거 같아? 요거 두 개만 풀어? 채원이도 없어? 얘들아, 이거 썼던 프린트 있잖아. 얘 펼쳐놓고 해. 어디 갔니? 여기에 BF2 쓴 거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분자. 요 밑에 거는 2단원을 위한 암기야. 암기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암기하고 안 하고가 문제 푸는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얘네들 뭐 쓸 거야? BF2에 있는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그리고 분자구조, 극성, 얘네들 각각의 분자들 15개에 대해서 쓸 거고, 2단원 문제 풀 때는 걔가 절대적으로 얘네 같은 역할을 하니까, 분자량 같은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WX2 11번이야. WX2 YZ 뭐야? N YZN X YZ야? YZ 이렇게 있대. 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1. 밑에 있는 건 3분의 10. 아이고야. 에이구야. X 이렇게 나와 있네. 그 15개 써 있는 거 있지? 거기에 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있게? 맨 위칸에 BF2 옆에 CO2 FCN인데 내가 CNF라고 썼지? FCN. 아니면 뭐 있게? NOF도 있다. FNO도 있어. 그지? 둘 중에 하나야. 자,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수 요렇게 생긴 거 누구 있게? CO2하고 OF2 두 가지가 있지? 돼? 그래서 얘 찾으면 돼. 얘지?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 4개 그지? 중심원자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전자쌍수가 분자 전체의 공유전자쌍수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 탄소는 4개, 산소 2개씩 해서 비공유 4개 해서 1. 얜 산소는 2개, 공유 2개, 비공유 2개에 3개, 3개 해서 8개. 얜 4야. 만약에 OF2였으면 얘가 4였을 거라고. 돼?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10은 NF3랑 N2F2인가? N2F4인가? 3333 아니네. 5F2인가?
5F2인가? 5F2네. 그지? 5F2. 3분의 10은 얘네 둘이란다. 5F2.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15개들을 익혀두면 얘네들 찾는 게 좀 굉장히 수월해. 그래서 외우게 만들 거야. 내 암기는 손으로 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면 빨리 찾아져. 그럼 결국 NF3일 테니까 N은 3이 될 거고. 자, Y가 N, Z가 F. 그럼 X는 상수겠네. 그지? X는 상수였잖아. NOF야. 그지? 공유전자 쌍수 3개고 비공유 하나 둘 셋 6개 X는 2 돼? 되니? 자,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CO2 무극성 분자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 없고 외곽 원자 한쪽이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라고 했어. 나는 극성 분자, 다도 극성 분자야. N은 뭐 있어? N이 뭐지? N은 3, X는 2, D는 맞지? 자, 디귿에 가에서 다 중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한 가지이다. 외곽 원자를 봤을 때 얘가 공유전자 쌍수 2개니까 이중결합, 얘는 하나니까 단일결합, 3중결합, 이중결합. 얘는 둘이 이중결합 있네. 그지? 산소니까. 산소니까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 쌍수가 다중이를 결정하게 된다. 두 가지가 돼야 되겠지. 가다니까 디귿은 틀렸다. 돼? 자, 그러면 6번 보자. 6번 하자 그랬나? 맞지? 자, 6번에 X, Y, Z로 돼 있는데 111 022 그러면 111 돼 있는 게 또 여기 있지. 요거 3개. 요거 되게 잘 나온단다 이렇게 진짜. 그러면 FCN이 될 수도 있고 NOF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둘둘은 C2F2 N2F2 O2F2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돼? 자, 그런데 모든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합이 2A, 3A 래. 공유전자 쌍수 BB. 이게 더 편한데? 공유전자 쌍수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요렇게 페어네. 둘 중에 하나네. 그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뭐랑 또 2대 3이었지? 뭐가? 원자과 전자 수합이 2대 3이래. 이 원자과 7, 4, 5 합하면 16, 24 얘네. 그지? 16, 24 얘는 뭐 얘도 해볼까? 5, 6, 7, 18 얘는 6, 6, 7, 7 모르겠는데? 26 돼? 그러니까 X, Y, Z는 얘네 얘 X가 탄소라는 걸 알 수 있겠네. Y와 Z는 질소와 플로린 누가 질소 누가 플로린인지 구분이 안 돼. 그지? 질소와 플로린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기는 안 할게. 다 찾았으니까 보기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넘어간다. 와야
물어볼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거 없어? 아니 질문할 거 있는데 못하겠다 쪽팔려서 카톡이라도 보내든지 따로 찾아오든지 주어가 숙제 해보고 어?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60쪽을 펴야 되나? 159쪽부터인가? 그지? 교재 숙제 했니? 안 했니? 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습관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습관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교재 숙제 어렵다고 안 해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숙제를 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습관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교재 숙제 내용 읽어보고 못 풀겠다 지금 체크해오고 그거 도저히 연습을 못했다 싶으면 이 간단한 문제라도 좀 풀라고 복사했어. 저는 이거 받았어요. 넌 받았어? 하나 줘. 너 받았어? 안 받았어? 혹시라도 얘 좀 쉬운 거니까 얘는 좀 쉬운 거니까 교재 숙제 해보고 아이씨 어려서 못하겠다 하나도 건질 게 없네 싶으면 얘 좀 풀면서 몰수 계산하는 거랑 요 원자량 관련해서 습관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라고. 알아들어? 자 그러면 159쪽에 9번 문제 한번 보자. 질문이 딱히 있어? 없지? 딱히? 안 했으니까 그지? 도와 있어? 그냥 풀게. 그냥 얘 활용해서 정석대로 푸는 것보단 문제량 대충 보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내가 문제 풀 때 그냥 눈으로 쓱 훑어서 푼다고.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가끔 있긴 해. 그런 애들은 이제 연필대고 풀어야 되겠지만 9번 문제를 보면 C2HX, C3HY 이렇게 있는데 3W, 2Wg의 EV, V리터야. 그리고 뭐야? 수소분의 탄소의 질량이 9가 된대. 근데 말이야, 부피비 무슨 비? 기체에서 부피비는 분자수비 맞지? 몰수비. 그래서 분자수를 통일시켜줘. 얘 EV리터로 만들어주면 분자수가 같지. EV리터가 되면 질량은 4W가 되지.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비는 분자량비. 해서 몇 대면 3대 4의 분자량비를 가진단 말이야. 여기에 3대 4 얘잖아. 그지? 이렇게 집어낼 수 있으면 x가 6, y가 4 잡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봐. 시간도 아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저렇게 풀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알아들어?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근데 난 저렇게 분자량 외워서 하는 저런 편법 너무 싫어. 제대로 풀고 싶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만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 EV를 잡고 4W를 잡는 건 3대 4 마찬가지가 되고 얘를 찾으면 되겠지. 9야. 수소원자의 질량분의 탄소원자의 질량 B가 그대로 얻어져. 상대값이 아니야.
상대값이라고 써 있어? 아니지, 안 써 있어. 상대값이 써 있으면 진짜 9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상대값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탄소 3개 있어. 분자량에 해당하는 녀석이 36. 그지?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1이니까 y분의 36이 9가 되는 거지. 돼? 그럼 y가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y를 4로 잡을 수 있고, 그러면 40이라는 분자량이 되고 3대 4의 분자량 비를 가지면 C2HX는 30이라는 분자량을 가지게 되고, 저 3대 4가 안 떠올라도 생각보다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그지? 질량비를 이용해서. 근데 뭐 몇 초라도 더 빨리 푸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다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뭔 말인지 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다. 자, 10번 문제 봐봐. 10번 문제는 AB하고 AB2가 나왔는데, AB하고 AB2가 나왔는데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3분의 8. 아이고야. 그러면 더하면 11이지? 11. CO2, CO 아니면 N2CO 될 수도 있겠지만 11이면서 3분의 8 산소, 탄소면 딱 되잖아. 3대 4니까 얘 CO2, 얘는 CO. 그럼 분자량이 28일 거고 X는 3분의 4가 될 거고. 그지? 돼? 11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W1 대 W2 하면은 얘가 7 대 11이 되지? 그지? 원자 한 개의 질량 B. 분자량 B. 아니, 분자 한 개의 질량 B가 되니까 분자량 B가 될 거고. 1g의 부피비 V1, V2인데 1g의 부피비는 까꾸루라 했지? 7 대 11 그지? 까꾸루야. 1g 속의 부피비 1g의 뭐 분자수비 뭐 이거 나오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비례식 세워서 쭉 푸는 것보다 이제 그 과정 축약하자 그랬지? 시간 줄여서 까꾸로 올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귿에 보면 기억하고 니은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답 맞춰봤니? 도아야? 니은이 맞게 나와서 맞다고 나와 틀리다고 나와? 틀리다고 나와? 제대로 돼 있구나. 나 이거 오타일 수도 있다 싶었어. 아무래도 내가 타이핑한 걸 내가 잘 못 믿어서. 니은이 맞으려면 V1분의 V2, W2분의 W1 이렇게 엇갈려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맞아. 그리고 이제 디귿 때문에 3점짜리가 된 것 같은데, 자, 1몰의 부피는 하고 나왔어. V1이 얘 1g의 부피잖아. 1g의 부피. 그지? 여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그지? 분자량의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량은 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니까 디귿이 맞는 게 되겠지. 그지? 자, 11번 건너갈게. 만약에 질문이라도 11번을 질문하고 싶다. 그럼 카톡이라도 보내주자. 에이? 숙제 안 한 게 아주 그냥 뻔뻔하게 째려보고 지랄이야. 도인 풀었어? 안 했네. 개똥이가. 풀긴 한 거야? 채점도 안 했네. 채점하라고 이렇게 했더만 다 틀려고. 그래?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갈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 보여주려고 해. 이걸로. 시간 오래 안 끌고. 오늘은, 오늘은 예로 대충 때려 맞춰서 풀 수 있는 것들. 내가 내신 문제는 안 풀어봐. 대체로. 아이들한테 내신 문제 시험지 가져와 해가지고 막 지워서 스캔 떠서 주고 풀게 하고 질문 받으면 그때는 풀어주는데 보통 고3 기출문제들을 모의고사 떴다 그럼 쭉 눈으로 훑어봐. 눈으로 푼단 말이야. 이거 하듯이. 저게 이제 익숙해지면 분자량에 익숙해지면 하나하나의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리진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이제 점수를 빡세게 올릴 수 있는 기본이다 생각해서. 자, 12번 문제를 보면 AB가 Yg 있고 A to B가 11g 있어. A to B가 11g 있고 디귿에 다에 ABX인데 23g이야. 23g 나오면 N02라 그랬지. 좀 창피하긴 해. 그럼 X는 2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럼 N2O네. 그지? N2O. 그리고 AB는 NO겠네. 그지? 분자량 30 이렇게 정리해주면 나의 11g은 4분의 1몰 그래서 부피가 7리터. 그지? 가의 1.5몰의 분자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전체 원자의 양은 3몰이야. 그지? 이원자 분자가 3몰. 3몰이 4야. 밑에 건 3원자 분자가 4분의 1몰이니까 4분의 3몰. 그러면 Z는 1이겠지. 돼? Z는 1일 거야. Y를 안 했네. Y는 1.5몰이니까 AB 1.5몰 몇 g이야? 45g이네. 그지? 이렇게 해주면 금방 해결돼. 되지? 분자량비 익혀두면 매우 편리해. 정석대로 보여줘? 그건 좀 귀찮아. 자, 넘겨봐. 넘겨보면요. 13번 문제도 23 나왔지, 23. NO2. 그지? Z가 질소고, X는 산소구나. XY2인데 18g 나왔지. 물 분자인가? 쉽지만 얘가 낚시야. 걔 부피가 8리터래. 8리터면 몇 몰이야? 3분의 1몰이지? 요거 3배야. OF2라 그랬지. 그지? OF2가 H2O랑 분자식 형태는 똑같으면서 분자량도 18의 3배야. 그지? 지난주에 강조해줬던 내용이야. 기억날까 모르겠다만. 그러면 Y는 F가 되고 다는 N2F4지. 프린트에 쓰지 않은 거. 그지? F 들어간 거. 아무튼 찾아내면 될 거라고 봐. 나머지 계산은 너희들이 훨씬 잘하니까. 자, 14번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만 336 A와 B로 되어 있는 거. A와 B로 되어 있는 게 336. 할까? 이걸로 안 되는 건데. 자, 336이면 AB2 A to B가 가와 나중에 하나겠지? 336이면 근데 하나 B원자수분의 A원자수가 K와 2로 돼 있으니까 얘가 2지. 그러지? B분의 A니까 A to B 얘는 가가 되겠지? 돼? 그러면 K는 2분의 1이지. 그러지? 6원자 분자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A to B4가 되겠지. N2O4, N2O4.
N2O, NO2 뭐 이렇게 어디 갔니 NO2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K 8V 2V V 얘들아 실험식에 대해서는 원래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다. 그래서 A2B4의 실험식은 AB2랑 똑같다.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한 화학식이 실험식이야. 안 할래? 보기. 15번 문제 보자. 15번. 15번에 AN, BEN, AM, BEN 이렇게 써 있나? 맞지? 질량이 5g씩 있대. 5g, 8분의 7몰, 3분의 4몰 이라는데 분자량비가 몇 대면? 분자량비야? 단위 질량당 부피의 상대값이 3대 4가 되면 분자량비가 몇 대면? 4대 3. 그지? 돼? 이렇게 그냥 엇갈리라고 했지. 분자량분의 1, 분자량분의 1 하는 게 맞겠지만 아는 거지? 자 그러면 3대 4가 또 나왔으니까 느낌 오지? C3H4랑 C2H6 그지?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될 것 같고 정석대로 한다 라고 하면 얘가 4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 8을 곱하고 얘를 6을 곱해주면 질량비가 4대 3이지? 아니면 4를 곱하고 3을 곱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소수점 나와. 얘가 소수점 나와. 원자수가. 그지? 그래서 원자수 B 맞춰서 7대 8이 되거든. 이렇게 해도 7대 8, 4하고 3을 곱해서 20대 15가 되잖아. 4대 3. 분자량비. 질량비를 분자량비로 맞춰줘. 만약에 정석대로 한다면 정석대로 한다면 그러면 4를 곱해줘서 2분의 7 얘는 3을 곱해줘서 4 그럼 2분의 8 7대 8이잖아 원자수 B가 돼? 분자 하나당 원자수 B가 7대 8 그러면 N 더하기 2M 대 M 더하기 2N이 7대 8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서 M과 N을 계산하는 건 이제 정석적인 거죠. 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3대 4를 확인하면서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문제풀이 제안일 뿐이야. 알아들어? 그치? 뭐야? 이어폰을 왜 수업하는데 이 똥꾸야 야, 내가 이어폰을 몇 개를 샀거든. 당근에서 이어폰을 판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지. 검색을 해봤더니 드비알레 들어봤냐? 프랑스 음향회사라는데 우와 이어폰이 60몇만 원이야. 봤더니 20만 원에 팔길래 이게 한번 사봤다. 이야 음향감이 달라. 앞뒤에서 막 울리는 느낌이야. 오 대단하더라. 그래서 야 갤럭시 버즈 이런 진짜 버즈더라 걔네. 이야 음향감이 달라. 아니 네가 이어폰 가지고 생각하시길래 갑자기 생각났잖아. 이어폰이 다르긴 하더라.
딸내미 줘버렸지. 나 음악을 안 들으니까. 자, 그리고 16번을 볼까? 16번은 좀 특이한 경우다. 가는 예상이 되지. 가는 뭐 같아? 분자량이 32짜리에 탄화수소는 없단다. 요거야. N2H4. X가 질소겠구나. 로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X가 질소, N이 4가 되니까 Y가 질소 4개, Y가 4개, 수소 4개 요렇게 있는데 분자량 B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분자량 B가 되잖아. 단위 부피당 질량 다른 말로 뭐게? 밀도란다. 밀도비 분자량 B가 돼. 그래서 32대 못해 먹겠다. 27 곱하기 4 하면 모르겠죠. 몇이냐? 108 이네. 108. 그러면 못해 먹겠다. Y 원자량이 12인가 그러면? 아씨 어렵다. 계산이 안 돼. 와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자 그렇게 나 어쨌든 되게 쉽지 않아. 자 우리 여기까지가 숙제였냐? 다음 페이지까지가 숙제였냐? 여기까지인가 본데? A씨는 했어? 여기까지가 숙제지? 다다음 페이지까지야? 15번까지 숙제였어? 20번까지 숙제였어? 20번까지구나. 야, 17번 봐봐 그러면. 쉽지? 쉽지 그러면 좀 그렇긴 하네. 분자량 상대값하고 나온단다. 분자상이라는 오타가 나와 있긴 한데 분자량 상대값이 나오는데 3대4야. 또 3대4 지웠어. 알지? N2H2랑 C3H4야. 내가 이거 보고 그랬나봐. 가끔 개로도 나와 이렇게. C3H4가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9대1이 된다는 건 아까 처음에 문제 풀면서 했어. 그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다 싶지? 아닌가? 돼? 그래서 M이 3이 되고 N은 2가 되겠네. 그리고 X의 원자량은 12, Z의 원자량은 14 이렇게 잡아주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봐. 그치? 18번 안 할게. 넘겨보면 이야 오 이거 C2H4랑 C4H8로 잡는 게 편하겠지? 느낌 없단다. 아니 별 차이 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부피가 2대3 분자량비가 1대2가 될 테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뭐. 그지? 아니 3대2구나. 3대2 그럼 원자 수비는 3대4가 되겠지 뭐. X는 4 그지? 2 곱하기 3 하면 될 테니까. 아니다. 2 곱하기 6 해야 되는 거야. 맞나? 2 곱하기 4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야지. 정신 나갔어. 3 곱하기 1 했습니다. 안 할게. 풀어야 돼. 해봐 이 새끼야. 숙제나 해. 어디 숙제도 안 하게 빨리 때려보고 그냥
개빡치게 숙제 좀 하세요. 얘들아 20번 문제 봐봐. 가와 나는 AB2, AB3 나오잖아? 그러면 SO2, SO3인가? 라고 일단 의심하고 접근하면 거의 맞단다. 응? 그래서 SO2가 64가 분자량이고 SO3는 82 분자량이야. 그지? 그럼 4분의 1몰이고 4분의 1몰이 6리터. 24리터가 1몰인가 봐. 돼? 그럼 30이면 8분의 3몰이야. 모르겠는데? 8분의 3몰. 4분의 1이 6. X는 9리터겠네. 그지? CB2 23 NO2겠네. 좀 창피하긴 해. 나도 부끄부끄해 사실. 하고 싶지 않아. 2분의 1몰 그지? 안 할래. 그렇다 치자. 그리고 21번도 대충 보이지? 14W, 11W, CO랑 CO2로 잡는 게 편하겠지? X는 0.5리터가 되겠지? 알아들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쁘지 않겠다. 언제부터 시험 대비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자량 익히기 시작했다는 게 시험 대비 시작이야. 내 입장에선. 1단원의 시험 대비 시작이야. 다음 주에도 이거 계속 쓸 거고, BF2, CO2, FCN, NOF, 그거 써져 있는 거, 분자식 써져 있는 거, OF2,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그거는 다음 주에 쓸지, 다다음 주에 쓸지, 쓸 거야. 알았어? 손으로 외우는 거다. 그거 알면 2단원이 편하고 분자량을 익히면 1단원이 편해서 중간고사 대비는 그거 쓰면서 시작이야. 알아들어? 문제 푸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단다. 그냥 푸는 거 말고 빠르게 푸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니까. 아이씨 왜 이 짓을 해야 돼? 라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응? 시험 대비 교재는 다다음 주에 나갈 거라서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고는 있는데 자꾸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라 자꾸 지워야 돼서. 선별하고 있대. 선별하니까 귀찮으면 대충 막 넣어. 자, 우리 3단원 진행해보자. 28쪽 펴봐. 28쪽. 우리가 말이야 이 화학 항형 다음 주에 오늘까지 화학 평형하고 다음 주에 4단원 내용을 1시간여 정도 다 정리하지 못하겠지만 새롭게 배우는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하고 내용 정리는 이제 거기서 끝내려고 해. 지난주에도 얘기해줬고 뭐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수업할 거야 라고 정리해줬지만 중요한 내용만 물론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까먹겠지만 3, 4단원 내용을 까먹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다시 하는 거랑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랑 속도면이나 깊이면에서 다를 그 차이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완자로는 3단원 숙제가 나갈 거고
화학 평형상수에 대한 숙제가 나갈 텐데 쉽지 않다. 3단원도 쉽지 않아. 1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 기본 루틴이 반응식을 쓰고 반응식을 쓰고 반응 전 뭐 문제에서 제시한 양 전체 부피라든지 반응 후 문제에서 제시한 양 전체 부피라든지 어떻게든지 적혀 있으면 한계 반응 물질을 찾아서 반응하는 양을 조정하고 식 세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그지? 기본 과정이 이래. 1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는 기본 정석적인 과정이 반응식 쓰고 반응 전 반응 후 문제에서 제시한 만큼 쓴 다음에 한계 반응 물질을 떠올리는 게 처음 기본 생각이야. 거의 모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의 기본인데 우리 3단원에서 화학 평형은 가역 반응만 다룬다고 했잖아. 그지? 가역 반응만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그래서 반응 전에 얼마큼씩 넣었어. 그리고 반응 후가 아니라 평형이 된 뒤에는 얘네들 모두 다 남는단 말이야. 그지? 한계 반응 물질이 없어. 그리고 반응할 때 뭐 AX, BX, CX 이렇게 돼 있어서 얘네들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얘네들 몰농도로 평형상수를 계산하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식들의 미지수가 있으면 평형상수로부터 그 미지수를 확인하든지 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오늘 숙제 나가는 문제에 어려운 것들이 꽤 있을 거야. 별표 초과. 다음 주에 앞에 한 시간은 1단원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3단원 요 문제 숙제 완자 숙제로 나간 거 문제 풀이가 절반 정도 이상은 낄 것 같아. 그러니까 1단원도 어렵지만 3단원도 어렵게 내려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좀 연습 좀 가져갈 거니까. 자, 아무튼 우리 말이야 지난주에 평형상수에 대해서 배웠어. 평형상수. 자, AA, BB, CC, DD 이렇게 어쨌든 있을 때 CC까지만 하자. DD는 귀찮으니까. A의 몰농도에 A제곱, B 몰농도에 B제곱, C 몰농도에 C제곱 요 형태를 띠게 되면 평형일 때 일정한 값을 가지는 상수가 얻어지더라. 이게 평형상수가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알고 있지? 안 봤지 너? 뻔뻔한 새끼. 굳이 영상을 보내줬는데도 보지도 않고 똥꾸야. 못 봤어요. 어? 아파서 못 봤어. 계속 아팠어? 네. 엄청 심하게 아팠네. 쏘리. 여기까지 공부해봤니? 아니요. 아니니? 일단 영상을 보내주고 보강이 필요하다 싶으면 잡자. 네. 알겠어? 얘가 평형상수가 같은 반응에서 변하려면 뭐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값이 변해? 뭐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어? 온도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는 거야. 시작하는 농도는 달라도 평형상수는 같을 수 있어. 알지? 그리고 이제 반응지수 Q가 있는데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식하고 똑같은 식을 가진다고 했지.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 해서 반응지수는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 반응지수를 평형상수랑 비교한다 그랬지. 반응지수와 평형상수의 차이는 뭐라고?
평형상수는 오로지 평형이 된 뒤에 각각의 몰롱도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집어넣은 값이고, 반응지수는 뭐라 그랬어? 언제인지 몰라. 평형에 도달했는지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넣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반응지수의 목적은 평형상수와의 비교라고. 비교했더니 같은 값이면 아, 이 반응은 지금 평형에 도달해 있구나, 반응이 멈췄구나 라는 건 틀린 표현이라고 했어. 평형에선 반응이 멈추는 경우가 없어. 우리가 볼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알지? 응? 자,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 평형이지만 작으면 지금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자, 반응 물질의 몰롱도분에 생성 물질의 몰롱도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반응은 시간이 흘러가면 무슨 상태가 돼?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네들의 차이가 난다. 평형 상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럼 평형상수가 더 크다. 생성 분자항이 더 커져야 되겠지. 그지? Q가 커져야지 평형상수에 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생성물질의 양은 많아지고 반응물질의 양은 줄어들어야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아, 생성물질은 많아지고 반응물질이 줄어드는 반응은 무슨 반응? 정반응. 정반응. 그지? 정반응.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돼? 정반응. 반대는 역반응. 그렇게 해서 반응 진행 방향을 반응지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지난주에 한 거야. 지난주에 한 거야. 내용만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보면 좀 쉽지 않아. 문제 연습을 이번 주, 다음 주만 살짝 하고 시험 대비 시작하자고. 다음 주 살짝 시작하고 4단원 내용만 살짝 정리하고 시험 대비 시작을 가져보자. 교재.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봐. 평형의 이동이 나온다. 평형의 이동은 내가 고딩 때 화학을 혼자 공부했다 그랬잖아. 이 르샤틀리의 원리를 혼자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주변에 있는 거 설탕을 녹인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할 때 저 르샤틀리의 원리를 막 떠올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면 저게 더 반응이 어떻게 더 잘 진행이 되고 덜 진행되고 막 이런 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막 혼자서 화학 재밌구나 생각을 해서 변태 같지? 지금 생각해보면 변태 같긴 해. 자, 프랑스 화학자인데 르샤틀리의 원리는 뭐냐면 방금 전에 반응이 있는데 CCDD 말고 CC까지만 할게. 너무 귀찮더라고.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 있어. 평형에 도달해 있어. 자, 세모 이렇게 세모몰롱도로 평형에 도달해 있어. 자냐? 자는 줄. 약 먹었어? 아니야?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변화를 주는 거야. A를 이만큼 더 넣었어. 그럼 평형이 깨지겠지. 반응이 어떻게 진행돼? 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값이 르샤틀리의 원리는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요 깨는 변화가 있는 거야. 그지? 평형을 깨는 변화가 나타나면 이 평형 깬 변화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요 변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A를 반응 물질을 이만큼 첨가해. 그럼 얘가 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반응이 진행돼야 없어지겠지. 돼? 그래서 반응 물질을 첨가하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정반응이 좀 더 진행된 뒤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반응의 진행 방향만 반응 기술을 굳이 쓰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낸 거야. 만약에 생성물질을 더 넣었어. 평형에 도달했는데 세모해서 그럼 역반응이 진행돼서 더 추가된 거에서 덜 추가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생성물질을 줄여주겠지. 알아들어? 만약에 생성물질을 제거했어. 생겨나게 해야 되겠지. 없어진 게 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돼? 알아들어? 모르겠어? 야, 얘를 뺐어. 원래 이만큼의 세모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뺐어. 그러면 요만큼이 줄었잖아. 준 것 때문에 평형이 깨졌잖아. 덜 줄게 요만큼은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잖아. 생성물질을 제거하면 생성물질을 넣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덜 제거되는 생겨나야지. 그러면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해지고 반응물질을 제거했어. 그럼 역반응이 우세해지겠지.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르샤트리의 원리 기본 농도 변화를 통한 평형의 이동이라고 부른단다. 평형을 깨트리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평형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원리가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는 거고. 알아들어? 자, 그래서 농도를 변화시켜서 평형을 깬다. 무슨 방법인지 알겠지? 첨가하든지 제거하든지. 첨가하는 녀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제거되는 녀석이 생겨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첨가하고 물질을 넣고 빼고 했을 때 평형상수는 변해 안 변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도 변하지 않아.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온도밖에 없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평형상수 안 변해. 알아들어? 뭘 넣고 빼고 해봤자 그렇다.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가 돼. 그래서 이 3단원도 내용이 별로 없단다. 1단원이 내용이 없지. 내용 많아? 내용 별로 없잖아. 그치? 내용 별로 없어. 그냥 몰수 계산하는 거랑 화학 반응식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렵잖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져. 문제 어려워. 근데 이 3단원도 말이야 내용이 별로 없어. 요 평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부분에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긴 하지만 익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 교재 만드는 게 느려진 거야. 너무 어려운데 싶어서 빼고 쉬운 문제만 집어넣고 막 하다가 어려운 문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자,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이렇게 농도 변화를 통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프가 나올 거야. 물론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그래프도 중요하겠지만 건너뛸 거야. 한번 얼추 보고 말아봐. 얘들아, 압력 변화가 있단다. 압력 변화. 압력. 자, 압력의 정의 아니? 압력의 정의 알아? 처음 들어봐? 알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잖아.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맞지? 파스칼. 알지?
밀리미터 HG도 압력의 단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압력은 프레셔 그지? 프레셔 아무튼 이 프레셔 화학에서 다루는 압력은 기체나 액체의 압력을 의미해. 고체에선 내가 얘를 누르면 칠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위만 압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이건 프레셔가 아니야. 프레셔가 아니야. 왜? 내가 누르는 압력이 여기로 전달돼? 얘는 압력을 못 느끼잖아. 내가 여기를 누르잖아? 얘만 느껴. 눌리는 부위만.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압력인데, 화학에서 다루는 압력은 프레셔라고. 프레셔는 말이야. 풍선이 있잖아? 풍선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잖아. 그럼 꾹 눌리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얘 뿔겠지? 그지? 돼? 이렇게 되면 내가 누르는 압력이 여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이게 프레셔야. 내가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만 압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산돼. 힘이, 압력이 전달이 돼. 이게 프레셔. 이게 한 곳을 눌렀을 때 여기만 느끼는 건 스트레스. 영어 단어로는 달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같아서 단위도 같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압력, 화학에서의 압력,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뭐지?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의 압력, 모두 다 프레셔야. 프레셔. 액체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주로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기체 상태란다. 자, NO2가 N2O4가 돼. NO2가 N2O4가 돼. 요 반응이 우리 건너뛰긴 했지만 상평형, 동적 평형 다룰 때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수현이 자는 거 아니지? 주역이 자는 거 아니지? 이게 자는 거 같아서 째려보게 만드네. 거기에서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요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학평형의 예로 얘가 나온단다. NO2는 기체인데 얘도 기체야. N2O4도 기체인데 갈색 기체야. 갈색. N2O4는 무색 기체야. 무색 기체야. 그래서 주사기 끝을 고무막으로 막아. 그리고 피스톤, 주사기가 실린더인 거야. 피스톤을 이렇게 놓고 요 안에 NO2만 잔뜩 집어넣어. 그럼 갈색이 좀 진하겠지? 시간이 막 흘러. 그러면 얘 부피가 살짝 줄면서 색깔이 약간 연해져. N2O4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서 평형을 이루어. 평형을 이루어. 자, 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룬 상태야. 그럼 약간 연한 갈색이 될 거야. 둘이 섞여 있을 테니까. 연한 갈색이 되는데, 여기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있잖아. 기체가 벽에 작용시키는 압력. 왜 나타나는 거야? 기체 분자, 열나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아? 막 움직여. 직선운동하지만 막 움직여서 벽에 부딪히거나 분자끼리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움직이다가 얘가 작용하는 압력은 분자가 몇 번 부딪히느냐. 투두두둑 하고 10번 부딪힐 때랑 5번 부딪힐 때랑 같은 시간 속에 같은 시간 동안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거지. 돼? 물론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부딪히면 압력이 조금 더 클 수 있겠지만 같은 횟수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기체 분자가 벽에 부딪힌 효과가 압력으로 나타난다. 더 자주 부딪히면 압력이 커지고 덜 부딪히면 압력이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야. 그래서
여기 얘네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꾹 눌러서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잖아. 쭉 밀려 들어가면 요 주사기 안에 기체 압력은 커져 작아져.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커지겠지. 이게 보일 법칙 아니야. 보일 법칙 알지? 보일 법칙.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커진다. 알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몰라? 알 거라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근데 말이야, 르샤틀리의 원리에선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잖아. 충돌 횟수가 많아졌지. 그럼 충돌 횟수 많아진 상태에서 충돌 횟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겠지. 약간 어떻게 돼? 분자수를 줄이면 되겠지.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이 우세해져. 알아들어? 부피를 줄여줘서 압력을 높이면 전반응이 우세해져.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피스톤을 쭉 잡아 뽑아서 부피가 늘어나.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기체 분자수는 똑같을 텐데 늘어났으니까 충돌 횟수가 줄지. 그래서 압력이 줄겠지. 아쉬워. 덜 줄게 만들고 싶어. 그럼 분자수가 많아지겠지. 돼? 그렇게 해서 압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분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압력이 늘어나. 얘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야. 부피가 작아질 때 분자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 알아들어? 되니? 하지만 이렇게 압력을 변화시켜서 평형을 이동시켜도 평형상수는 어떻다? 안 변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단다. 자, 마지막으로는 온도 변화. 온도를 변화시켜서 평형을 이동시킬 거야. 르샤틀리의 원리. 마지막은 온도를 변화시킬 건데, 자, 방금, 괜히 지웠네. NO2하고 N2O4하고 있을 때, 얘가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좀 덜 높아지게 만들고 싶다. 그지? 반응을 통해서 이만큼 높아진 온도를 요 정도로 만들고 싶다. 차이가 좀 덜 나게. 그지? 원래 유지되던 상태보다 차이가 좀 덜 나게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 이게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 흡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 야,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질까?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질까? 발열 반응이다. 상식이다. 이게 과학의 기분 좋은 점, 과학이 공부하기 편한 점, 단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얘가 등장하잖아? 그거랑 동일한 얘들은 예외가 없이 다 적용돼. 나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몇 번을 얘기하지만 화학을 혼자 공부했잖아. 발열 반응의 예를 뭐로 생각했게? 불놀이. 가스레인지 켰는데 연소됐어. 연소 반응이 진행되는데 손이 시려. 막 차가워져. 말이 돼? 안 되잖아. 연소 반응 진행되면 따뜻해.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잖아.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주위 온도는 그냥 무작정 올라가.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겠지. 돼? 근데 내가 이제 그 공부 좀 한다 하는 녀석들한테 받은 질문들 몇 가지. 이게 이 수용액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해. 화학 반응을 해서
얘가 뭐 할까? 흡열 반응이 일어났어. 흡열 반응. 얘가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야. 얘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이 친구가 열을 흡수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물론 얘도 흡수되고 뭐 어쨌든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이게 이제 물질과 에너지 항에서 약간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 저렇게 열을 흡수하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열을 빼앗겼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게 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게 당연해져. 돼? 근데 공부 좀 한다 싶은 자식들, 이 간혹 가다가 약간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열을 빼앗겼으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낮아지지만 얘는 열을 흡수했잖아. 그럼 열을 흡수했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럼 얘 온도 높아지고 얘는 온도 낮아지고 또이 아니야? 이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너희들 내가 열을 빼앗겨서 온도가 낮아져. 그건 어떤 경우야? 이 열이 나의 운동 에너지에서 날아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열을 흡수했어. 온도가 높아져. 내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진 거야. 온도는 말이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단다. 더 정확하게는 뭐 엔트로피 뭐 변화 뭐 이따위 소리 한다지만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말이야, 반응을 통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얘네들은 열을 운동 에너지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화학 변화로.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가 안 변해.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온도는 안 변한 상태로 열을 빨아먹기만 해.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25도씨에서 얘도 25도씨였고 빨아먹어서 얘는 25도씨가 유지돼. 근데 얘네들은 뭐 10도씨가 됐다고 쳐. 그럼 25도씨랑 10도씨랑 맞닿았으니까 얘네들도 온도가 좀 낮아져야 되겠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져. 알아들어?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야이씨 흡열 열을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같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똑같아지니까 열량 흡수해서 온도 높아지고 낮아 비슷할 테니까 또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의심을 하는 친구들 간혹가다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자. 착각이다, 착각. 얘는 운동 에너지 전환 안 돼서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 알아들어? 물론 이제 물질과 에너지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반응을 통해서 흡열 발열하는 요 영역을 개라고 부른단다. 시스템. 솔라 시스템 할 때, 태양계 할 때 그 개. 생태 개 할 때 개. 시스템. 여기 주변에 이제 열을 빼앗기는 모든 조건들 있잖아. 뭐 비커라든지 용매라든지 주변의 모든 것들, 책상이라든지 얘네들 다 열을 빼앗기는 것들일 거 아니야, 그지? 걔네들 주위 서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연력학적 입장이라서 물질과 에너지의 3단원, 2단원 모르겠네. 아무튼 그쯤에서 나온단다. 교재를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단원이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나쁘다 보니. 알아들어? 그래서 흡열 반응이 진행된다.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고. 발열 반응이 진행된다.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진다.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이거 일일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 딸랑 하나 연소 반응 생각한다니까. 대표적인 발열 반응.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연소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 반응은 온도가 낮아지고 이걸로 시작을 했단다. 고1 때. 혼자 공부할 때. 아니? 기준 잡으면 예외가 있어 없어? 없단다. 과학이다 그게. 자, 아무튼 시간에 온도를 높여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온도를 높여서
식혔어. 그러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덜 높여야 되니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정반응이 흡열일까 역반응이 흡열일까? 내가 이 반응을 예로 드는 이유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다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먹어온 내용 대표적인 이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예외 없이 싹 다 작용하거든. 물을 생각해보자. 물, 액체 물이 있어. 그리고 액체 물이 수증기가 돼. 기체 수증기가 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누가 더 멀어? 얘가 훨씬 멀지. 그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얘가 훨씬 멀어. 그럼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가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어떤 처리를 해? 가열하지. 가열한단 말이야. 가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 열을 누가 빨아먹어? 얘가 빨아먹고 수증기가 되라.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지.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 무조건 흡열 반응이야. 왜요? 하고 물어보면 너희들의 교육 과정에서 빠져나간 거라서 채원아, 너 화학원 공부해봤니? 화학원 이거 화학 말고 안 해봤니? 요거 화학을 했니? 지난 교육 과정에 뭐 화학 결합에서 입자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곡선이 있어. 이번에 사라졌어. 근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뭐 에너지 곡선이거든. 뭐 NA하고 CL하고 이온 결합이 될 때 거리에 따른 에너지 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나트륨 이온 여기 있고 염화이온 여기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뭐 에너지 곡선 이게 있어. 요거 그리는 게 본 적 있어? 채원아?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없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혹시라도 말이야. 너희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 화학이 기준이 빠진 건 알지? 수능이 날아갔으니까 학교 선생님 마음이 되게 커져. 지가 그 지난 교육까지만 해도 수능이랑 기준점이 있었는데 물론 선생님 마음대로 막 지멋대로 내는 문제들도 몇몇 있고 근데 대부분이 그냥 수능에 맞춰서 문제 유형들이 고정돼 있고 했거든. 학교별로 약간 달라도 그냥 정신 나간 선생님 몇 문제 정도밖에 끼워넣지 못하고 하는 정도였는데 기준이 사라졌잖아. 생각보다 정신 나간 선생님 많아. 지멋대로 막 하는 선생님 많다고. 그러면 야 우리 이번 화학에서 교육과정이 아닌데 화학결합에 들어가는 거거든. 2단원 애들 만약에 끼워 넣는다면 이거 가르쳐. 그럼 문제가 나오겠어? 나올 수도 있어. 옛날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썼던 문제가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요거 그리는 선생님 나왔다 좀 알려줘야 돼. 그럼 개빡치긴 하겠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로 이제 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무조건 흡열이고, 그지? 흡열이고, 가까워지면 발열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흡열 반응,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흡열 반응. 그럼 얘는 정반응의 흡열이야, 역반응의 흡열이야? 역반응의 흡열이겠지. 입자 사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잖아. 흡열이야. 발열. 가까워지면 발열. 예외 있어 없어? 없어. 가까워지는데 흡열이 되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 지구 내핵 아주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에
에서 나타나는 변화 속에서는 그게 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약간의 줄톰슨 이펙트랄까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예외적으로 그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단다. 일반적인 화학 문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조건 자체가 엄청 지랄 맞은 조건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를 높여주잖아. 어떤 반응이 우세해져? 역반응이 우세해져. 그지? 이게 흡열 반응이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잖아. 색깔이 진해져. 알아들어? 온도를 낮춰줘. 얼음물에 집어넣어. 색깔이 연해지겠지. 정반응이 우세해지니까. 그럼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돼? 요 반응의 경우엔 온도를 높여주잖아?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니? 평형상수가 반응물질이 많아지지. 작아져. 뭔 말인지 알아? 평형상수가 반응물질 몰농도의 제곱 생성물질의 몰농도로 구성되잖아. 근데 얘가 많아졌어. 작아져야지. 돼? 만약에 온도를 낮춰준다. 그럼 평형상수가 커지겠지.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테니까. 알아들어? 아까 농도 변화와 압력 변화를 통해서 평형의 이동이 나타났을 땐 평형상수가 안 변하지만 온도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평형상수가 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아둡시다. 잘 거야? 졸려? 졸려올 수 있다고 봐. 자,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란다. 내가 재밌어서 이거 혼자서 막 살펴보다가 너희들한테 야 재밌다 말다 뭐 이렇게 해주는데 뭐 문제로 보고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번 주 숙제는 미리 낼까? 이번 주 숙제 잠깐만. 완자를 141쪽에서 150쪽까지 풀어보자. 내가 여기 거 몇 개 풀어줄 거거든? 좀 이따 수능을 좀 하고 여기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푸는 방법이랑 알려줄 거야. 141쪽에서 150쪽까지가 숙제인데 못 풀면 그냥 별표 쳐와. 몇 개 풀어줄 테니까 오늘. 되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형의 몇 페이지야 이거? 몇 페이지야? 33쪽에 일상생활 속에 뭐 화학 평형이 이동하고 나와 있단 말이야. 마무리가 그거다. 마무리가 그건데 그걸 안 하고 문제를 몇 개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게다가 일상생활 속의 화학 평형의 이동은 나는 이제 암모니아 합성 있잖아. 그 맨 위에가 암모니아 합성이야. 그거 말고는 몰라. 그래서 요 완자 교재를 찾아서 친 건 아니고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 저 화학2 옛날에 화학2에 했던 거거든. 화학2에 찾아서 타이핑한 거란 말이야. 아이 진짜 단순하기가 안 돼. 뭐가 뭔지 몰라.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숙제 마저 내고
완자에 있는 3단원 문제 좀 풀게. 교재는 162쪽부터 165쪽까지. 못 풀면 말이야. 그냥 읽고 한 2, 3분 고민한 다음에 별표 치고 넘어가. 알겠어? 어? 내가 풀어주면 되니까. 만약에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 못 풀어준다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 말했지. 내가 탭으로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 해서 영상 만들어서 보내준 있으면 보내. 그 채원이 같은 경우엔 오래 걸리면 보내줘도 돼. 어? 이게 많은 친구들이 1단원 문제 어려운 거 있잖아. 막 오래 걸려서 풀었어. 일단 풀었으니까 질문 안 하더라. 근데 그게 오래 걸리잖아. 그지? 내가 말했지. 나는 문제 좀 잘 푸는 편이라고. 빠르게. 요 분자량을 이용하는 것도 말고 그냥 정석대로 풀더라도 정석이 아니라 뭐 내가 비율관계 잘 잡는다 그랬지? 비율관계 잘 잡아서 풀면 아마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싶긴 해.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다고 봐. 카톡으로라도 보내. 여진아, 숙제해라. 자꾸 게으름 피워. 자, 숙제를 냈는데, 그 147쪽에 6번을 보자. 5번 볼까? 6번 뭐지 뭐. 6번. 자, 화학 반응식이 적혀 있고요. 1리터 강철 용기지. 그지? 이게 몰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용액 몇 리터? 1리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체 사이에 반응해서 1리터로 강철 용기를 만들어 주고 완자다 완자. 완자. 147쪽에 6번.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1리터 용기 속에 가가 이렇게 얘 X몰 맞나? 얘 1몰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응 후에 평형일 때 반응 전이고 얘를 반응 평형 1단원의 양도식과는 차이가 있는 게 반응 전 반응 후가 되겠지만 3단원은 반응 전 평형이야. 평형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서 A가 0.8몰, B가 Y몰, C가 0.6몰 A야.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에이, 너무 쉬운데? X랑 Y랑 평형상수를 찝으랬는데, 야, 줄었지? 0.4몰 없어졌지?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0.4, 0.2, 0.2, 0.2, 그지? 돼? 그러면 X는 0.6이지? 0.6에 0.2 다음에 0.8일 거고. 돼? 변화하는 비율.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안 어렵네. Y는 0.2가 될 거고. 돼? 그럼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 평형상수는 얘 몰농도 1리터에 0.8몰, 1리터에 0.2몰, 1리터에 0.6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형상수는
0.8, 0.2, 0.6의 제곱 0.8 곱하기 0.2 곱하기 아니 분해구나 0.6의 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0.1, 0.1 없어지고요. 28에 16, 66에 36 맞겠지? 아마도? 못하겠는데? 16, 36 못하겠다. 몇 나오냐? 4분의 9 맞나? 16이니까 4로 예쁜데 4분의 9 그지? 씨 4분의 9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다. 생각보다 안 어렵네. 어려운 줄.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 어려운 문제 할까? 그러면 저 뒤에 실력어. 이야, 실력어. 일 번 보자. 마지막에 1번. 2A 똑같은 거야. 그냥 방에 아이고야 이건 또 B랑 C랑 되네. 그리고 K가 4분의 9래. 읽어봐. T1일 때 3홀롱도고 T2일 때 A고 그냥 Q분의 K가 9, 1 했냐?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시작은 얘가 9잖아. 그지? 4분의 9면 Q가 4분의 1이면 그지? 4분의 1 분의 4분의 9 하면 9 나올 거 아니야. Q가 4분의 1이네. 그지? 그리고 X 얘가 3홀롱도래. 4분의 1일 때 3홀롱도야. 그러면 4의 제곱분의 뭐 할까? A로 할까? 얘가 2A 없어지고 A 생기고 A 생기고 A의 제곱한 게 4분의 1이야. 돼? 그러면 제곱 없앨 수 있지. 2분의 1. 그래서 A는 2, 4 이렇게. 그럼 X는 8이 되겠네. 그지? 4, 2, 1리터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몰농도가 몰수랑 같은 거야. 돼? 그리고 이제 밑에가 A구나. A를 안 했, 괜히 A로 썼네. K로 할걸. 자, T2에서 A가 됐대. 그러면 2A B 더하기 C 해서 8 빼기 Y 빼기 Y 더하기 Y 더하기 Y 하지 뭐. 돼? 8 빼기 Y 해서 평형상수랑 같은 값이지.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T2에선 그럼 8 빼기 2Y분의
y제곱 한 것이 4분의 9야. 그지? 아 이거 제곱이구나. 제곱분의 제곱. 그래서 제곱이 없어지면 2분의 3. 그지? 2분의 3. y가 몇 하면 되나? y 3인가 보다? 그지? y가 3. 그러면 a는 2가 되네. 그지? a는 2. 자, 저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란다. 일단원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지? 화학 반응식에. 돼? 화학 반응식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화학 평형, 평형은 한계 반응물질이 없어. 얼만큼씩 반응하는 거야. 반응하는 비율을 잘 조정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게 평형상수에 대한 식. 만들어내는 게 3단원에서는 1단원과의 차이란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려면 엄청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지난 화학 2 영역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니들 교재를 만들었었겠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내고 막 이거 너무 어렵다 싶어서 막 지우고 새롭게 막 쉬운 것들 집어넣고 한 답식으로 칠하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도 껴있고 쉬운 것도 껴있고 해서 당황스럽더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꺼줘.